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송풍관에서 흉 및 매우 가벼운 건조 먼지가 나오는 거죠. 나무 등의 미세한 먼지와 산화아연, 산화알루미늄 등의 흉의 반응 속도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납은 10m/s입니다. 자, 그리고 42번에 보시게 되면 연료의 탄수 소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액체 연료의 경우에 중류, 경유, 등류 휘발유 순서다. 답은 탄수 소비가 작을수록 B점이 높은 연료는 매연이 발생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자, 탄수 소비가 클수록 B점이 높은 연료가 되고 매연 발생이 쉬워지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틀렸어요. 탄수 소비는 공기량, 발유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탄수 소비가 클수록 휘도가 높다. 그래서 탄수 소비가 높다는 것은 연료 중에서는 질이 낮은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 집진율을 90%를 요구하는 A 공장에서 50% 효율을 가진 1차 집진 장치를 이미 설치하였다. 이때 2차 집진 장치는 몇 퍼센트의 효율을 가지느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총합 효율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따라서 지금 전체 효율이 90%니까 0.9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처리 장치가 50%니까 0.5를 대입을 해요. 따라서 효율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80%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44번. 집진장치에서 후드의 일반적인 흡입 요령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답은 후드의 발생원에 근접시킨다. 답은 국부적인 흡입 방식을 택한다. 답은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한다. 후드의 개구 면적을 크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후드의 개구 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흡입 속도가 어떻게 되죠? 흡입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후드의 개구 면적을 좁게 해서 흡입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5번 원추 하부 지름이 20cm인 사이클론에서 가스 접선 속도가 5m/s이면 분리계수는 자, 우리가 분리계수 S라는 것은 RG분의 V의 제곱이에요. 그죠? 자, V는 속도 5m/s, R은 중력 가속도, G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R은 반지름 20cm니까 반지름이 얼마죠? 10cm. 다시 말해서 0.1m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25.5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46번에 보시게 되면 A 공장의 전기 집진 장치에서 원통형의 집진각의 반경이 8cm, 길이가 1.5m, 처리가스 유속을 1.5m/s로 하고 먼지 입자가 집진각을 향해서 이동하는 이동 분리 속도가 10cm/s라면 먼지 제거 효율은 자,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효율을 계산하는데 전기 집진기에서는 효율 구하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1-EXP에 -EWL 나누기 R6 곱하기 100을 사용하죠. 그럼 여기서 W는 이동하는 속도 0.1m/s, L은 길이 1.5m, R은 반지름 0.08m, U는 유속이죠. 1.5m/s.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91.79%.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가 87%, 수소가 13%의 연료를 완전 연소 시 배기가스를 분석한 결과 O2가 5%였다. 이때 과잉 공기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과잉 공기량이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산소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를 구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21 나누기 21 마이너스 O2%니까 O2% 자리에 5%를 대입해서 공기비를 계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계산합니다. 자,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H-8분의 5 플러스 3.33S죠. 따라서 탄소가 87%니까 C에 87%, 그리고 H가 13%니까 13%. 자, S 산소 없어요. 생략. 자,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1.2014 Sm의 삼성 per kg이 나왔죠. 그럼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한 공기비와 이론 공기량을 곱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실제 공기량이 계산됐고, 과잉 공기량이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주면 되니까 3.50 Sm의 삼성 per kg이라는 과잉 공기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각종 먼지 중에서 진비중 나누기 겉보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가번의 카본 블랙이라고 답을 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의 제거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석회석주의법, 나머지 선택적 촉매환원법, 선택적 비촉매환원법, 황산업수법. 우리가 석회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탈황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황산화물을 제거했을 때 석회석을 사용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0번. 자, 50번에 보시면 아래의 그림은 어떤 집신장치에 해당하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반전형과 직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클론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선의 기류를 형성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원심력 집진기라고 합니다.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삼원 촉매 장치의 촉매 반응 중에서 환원 촉매로 사용되는 것은, 자, 우리가 산화 촉매, 환원 촉매 두 가지가 있는데 PT와 PD는 산화 촉매, 그리고 로듐은 환원 촉매죠. 그래서 CO와 탄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 촉매를 쓰고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원 촉매를 씁니다. 따라서 환원 촉매는 로듐이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후드의 형식 및 설치 위치의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후드 계기면이 바깥 주변에 플랜지를 부착하며 후드 뒤쪽에 공기 흡입을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포착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플랜지를 우리가 부착하게 되면 후드 뒤쪽에 공기 흡입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착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공기 흡입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공기 흡입을 방지해서 포착 속도를 높인다는 게 플랜지를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가능한 발생원을 모두 포위할 수 있는 포위식 또는 부서식을 선택한다. 답은 작업 또는 공정상 발생원을 포위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식을 선택한다. 답은 오염물질의 발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오염 기류가 공정 또는 작업 자체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 레시버식을 선택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연료가스가 부피로 수소 9%, 일산화탄소 24%, CH4 2%, CO2 6%, O2 3%, N2가 56%의 구성비를 갖는다. 자, 이 기체 연료를 일기압하에서 20%의 과잉공기, 20%의 과잉공기는 공기비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죠. 공기비가 1.2입니다. 1S 이상 요구되는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을 연소를 시켜요. 그 다음에 연료 중에 산소를 쓰는데, 자, 우리가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에요. 그러면 공기비가 지금 과잉 공기량이 20%일 때는 전체가 120%죠. 퍼센트를 떼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2가 공기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 산소량을 계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료에서 자체 연소하는, 그러니까 연료 성분 중에서 가연 성분의 산소량의 값에서 연료의 산소량을 빼줘요. 그러니까 자, 가연 성분 연소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연소하죠. 수소에 의한 산소 0.5 곱하기 0.09 플러스 0.5 곱하기 0.24 플러스 2 곱하기 0.02에서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량 3%, 0.03을 뺀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를 나눠주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론 공기량에 공기비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량 조성이 탄소가 85%, 수소가 15%인 액체 연료를 매시 100kg 연소한 후에 배출가스를 분석하였더니 분석치가 CO2가 12.5%, CO가 3%, O2가 3.5%, N2가 81%였을 때 매시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가스의 분석치를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죠? 공기비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기를 계산하는 것은 실제 공기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질소의 함량이 나와 있으니까 공기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O2% 마이너스 0.5 CO%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기비를 계산하게 되면 1.1023이 나왔어요.
그럼 이론 공기량 계산해야 되죠. 그죠? 자,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H-8분의 5 플러스 3.33S로 계산을 하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이론 공기량이 11.557S/m 삼성/kg. 그럼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 그리고 이론 공기량 그리고 연료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실제 공기량을 사용되는 연료에 해당하는 실제 공기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5번에 보시게 되면 질소산화물의 억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질소산화물은 공기적인 측면과 온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기 적게, 온도 낮게, 그러면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화염온도 증가, 온도를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감소를 시켜야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겠죠. 항상 질소산화물의 저감법은 온도적인 측면과 공기적인 측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료의 성질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자, 갑은 휘발분의 조성은 고탄화도 역정탄에서는 탄화수소가스 및 타르 성분이 많아서 발열량이 높다. 자, 납은 석탄의 탄화도가 저하면 탄화수소가 감소하며 수분과 이산화탄소에 증가해서 발열량이 낮아진다. 답은 고정탄소는 수분과 이산화탄소의 합을 100에서 제외한 것이다. 자, 고정탄소라는 것은 수분과 회분과 휘발분의 합을 100%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탄소는 100% 마이너스 수분, 회분, 휘발분을 더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탄소와 휘발분의 비를 연료비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액체 연료의 번호 중에서 유량의 조절 범위가 가장 큰 것은 고압 공기식이 1대10으로 가장 넓습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구성하는 다음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자,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탄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완전연소가 되죠. 그러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CO2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탄소가 있어요. 공전 상태입니다. 공전 상태. 공전 상태라는 것은 공회전이죠. 따라서 공회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은 당연히 뭘까요? 일산화탄소, CO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입경 측정 방법 중에서 간접 측정법으로 틀린 것은 자, 간접 측정법과 직접 측정법 두 가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직접은 두 개가 있어요. 표준차 측정법, 현미경 측정법. 그리고 간접은 관성충돌법, 액상침관법, 공기투과법, 광산란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접 측정법으로 틀렸다는 것은 직접 측정법을 찾는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표준차 측정법은 직접 측정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60번에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흡수액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용해도는 높아야 합니다. 휘발성은 어때요? 작아야 하죠. 점성은 작아야 합니다.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되죠.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보시면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볼게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업정지 일수의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과개수는 자, 4종 사업장은 0.7, 5종은 0.4, 3종은 1.0, 그리고 2종은 1.5, 1종은 2.0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설치,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로 틀린 것은 그러면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가번에 보시게 되면 지구대기 측정망, 나번에 광화학 대기오염 측정망, 다번에 대기중금속 측정망, 라번에 교외 대기 측정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금속은 누구죠? 중금속은 시도지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3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오염 기준 중에서 일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 기준입니다. 갑은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에서 과거기나 중간 냉각기를 부착한 경우 부착한 경유 사용 자동차의 배출오염 기준은 무부하 급가속 검사 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오염 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휘발유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 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알코올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답은 희박연소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답은 알코올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자,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휘발유, 알코올 및 가스 자동차인데 천연가스를 포함합니다.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고 경유 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나번의 설명이 잘못됐고 이 문제는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구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과되는 매출액 산정 및 위반 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법 관계식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총 매출액에 얼마를 곱한 금액?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죠. 따라서 총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하고 가중부가계수를 곱하니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65번.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위험 물질로 틀린 것은 카드뮴 및 거화합물, 브로민 및 거화합물, 니켈 및 거화합물, 다원방장족 탄화수소. 자, 여기서는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배출오염 기준 초과 여부,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아니죠. 그리고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7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자동차 연료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의 보고 횟수는 연 4회. 연 4회. 자, 그리고 68번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3톤입니다. 자, 연간 13톤은 어디에 해당하죠? 연간 13톤은 여기에 해당하죠. 10에서 20톤 사이. 10에서 20톤은 3종 사업장.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69번 문제입니다. 자, 69번에 보시게 되면 자, 다음 중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서 종류가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흡수 있죠. 그다음 합착 있습니다. 미생물 있죠. 간접 연소는 없어요. 대신에 직접 연소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번을 볼까요? 자, 7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수의 합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신규 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그죠? 그 다음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1회. 그러면 숫자의 합을 찾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답은 4개가 4가 되는 거죠. 4. 그리고 71번에 보시게 되면 자, 대기환경법규상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해야 되느냐? 자, 지금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에요. 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몇 년간? 1년간. 대신에 자가측정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주의보는 자동차 사용의 제한 명령이 아니고 자동차 사용은 자제 요청이 되는 거죠. 자제 요청. 가번의 경보는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 경보는 주민의 실내 활동의 금지 요청, 중대 경보는 사업장의 조업 시간에 단축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 오존의 대기 환경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8시간 평균치. 자, 8시간 평균치는 0.06 ppm이야. 반면에 1시간 평균치는 0.1 ppm이야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초과부가금의 산정 기준에서 다음 대기오염 물질 중에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낮은 물질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불소화물은 2,300원, 황화수소는 6,000원, 암모니아는 1,400원, 염화수소는 7,400원이에요. 그러면 가장 낮은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1,400원이 되는 암모니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의 제조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이 10% 잔류 탄소량은 0.15 이하, 자, 밀도는 815 이상, 835 이하, 다원 방향족은 5 이하, 윤활성은 560 이하, 윤활성은 560이 아니고 400 이하, 그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6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오염 기준 초과와 관련해서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명령을 받은 며칠 이내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며칠 이내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나요? 15일.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77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총량 규제구역 들어가죠. 총량 규제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계획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규제 기준 농도와는 관계가 없죠.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해서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은 자,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것은 금댕 그리고 유리탄소가 모아져서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것은 매연 그리고 유리탄소가 뭉쳐서 1미크론 이상이 되는 것은 금댕. 그래서 지금은 금댕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 자, 79번에 보시면 다음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중에서 틀린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스티레는 600이 아니고 얼마죠? 300. 그리고 벤젠은 30, 에틸벤젠은 360, 폼알데하이드는 210.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팁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일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1일 조업 시간이라고 하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 시설의 조업의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 정답이네, 그죠?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게 되면 먼지의 배출 농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는데 뭘로 표시하죠?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으로 표시하죠. 다시 말해서 밀리그램 퍼 S미터의 삼성으로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대기위험 물질의 배출오염 기준 초과 1일 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몇 제자리? 넷째 자리. 자,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 그리고 먼지의 배출오염 기준 초과 1일 오염 물질 배출량은 1일 유량 곱하기 배출오염 기준 초과 농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6성으로 상정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BT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가볍게 풀어보시면 돼요. 가볍게 풀어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CBT는 가볍게 좀 보시고 새로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충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실전 문제 같은 경우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을 조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이론들을 이론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도 자주 풀지만은 내용 자체를 익혀가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제만 풀게 되면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밑에 풀이나 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충분하게 여러분 합격선에 점수가 나온다는 거.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면 합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